안녕하세요. 적당한 유튜브의 적당한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BET 구간 설정 방법입니다. 이걸 왜 제가 주제로 선택을 했냐. 여러 질문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BET 구간 설정하고 이 비표면적이라고 하는 어떤 명칭들이나 그런 것들에 있어서 되게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 여기서 얘기하는 거 저기서 얘기하는 게 다 다르거든. 그런데 우리가 쓰는 거는 하나밖에 안 써요. 뭐냐? 그냥 비표면적. 뭐 간단하게는 SSA라고 하죠. Specific Surface Area라고 해서 비표면적을 사용을 하죠. 또는 Total Surface Area라고도 사용을 하고요. 또는 그냥 BET라고도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명칭을 그냥 우리는 이제 하나라고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비표면적이란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단위 무게당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미터 퍼 g으로 해서 우리가 비표면적이라고 하는 단위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피스옵션에서 말하는 표면적 명칭들은 보면은 이제 랭미어 공식에 의해서 맨 처음에 이 비표면적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 랭미어 공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랭미어 공식을 좀 업그레이드한 게 어떻게 보면 BET예요. 이 세 사람, 브루너, 이미트, 테일러의 앞 글자를 따갖고 BET라고 하는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나온 데이터 값이 뭐냐면 Specific Surface Area라고 얘기를 하고, 때로는 Total Surface Area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 그거를 이제 뭐 한국말로 비표면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근데 저기 위키즈인가요? 거기서 보면은 스페시픽 서비스 에어리어와 토탈 서비스 에어리어를 나눠놨어요. 그래서 스페시픽 서비스 에어리어는 우리가 아는 그 표면적으로 나오는데, 비표면적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또 단위 g으로 또 나눠. 그렇게 되면 그게 토탈 서비스 에어리어가 나와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나오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논문이나 그런 곳에다가 기재를 할 때 표면적은 뭘 기재하나요? 그냥 BET에서 나온 이 Specific Surface Area를 거기다가 명시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있어서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요. 같다. 그냥 같다. 이거 뭐 BET 장비 우리가 되게 많은 장비 회사들이 있죠. 뭐 한 중국 회사까지 따지면은 굵직하다고 따지면 원래 세 군데인데, 뭐 M사나 마이크로메리틱스 또는 퀀타크론, Q사나 또는 이제 B사에서 벨 일본 제품, 그리고 중국 제품도 있는데 중국 제품은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튼간에 그 회사들에서 나오는 표면적이라고 하는 건 다 그냥 하나 비표면적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명칭들 때문에 혼돈하지 마십시오. 괜히 말장난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시료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표면적을 달리 알 수 있다? 아니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없다. 여기서 보시면 비표면적, 또 다른 말로 뭐다? 토탈 서비스 에리어 하나밖에 안 나와요. 원래 이 BET 공식과 랭미어 공식으로 따지는 비표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입니다. 그 어떤 시료가 가지고 있는 전체의 기공에 있어서의 표면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을 어떻게 따로 사람이 나눠 갖고 그거를 볼 수 있다? 없습니다. 왜? 비표면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가장 큰 주안점은 뭐냐? 모노레이어로 형성이 돼야 돼요. 그 모든 기공의 모노레이어로 분자가 싹 코팅이 되어 있는 상태가 비표면적입니다. 마이크로포어만 쌓인 구간 알 수가 없어요. 메조포어만 쌓인 구간 알 수가 없어요. 매크로포어는 당연히 비표면적 장비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 따지면 알 수가 없다. 하지만 그래도 좀 나눠주고 싶다. 난 마이크로포어도 있고 메저, 매크로도 있는데 마이크로포어는 좀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적으로도 알고 싶다. 그렇다면 T플룻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T플룻 같은 경우가 전체 토탈 서비스 에어리어 BET 또는 랭미어에서 나온 서비스 에어리어를 가지고 마이크로 서비스 에어리어와 익스터널 에어리어로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메저포나 뭐 매크로포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포가 어느 정도 있다 라고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지, 이거를 정확하게 마이크로포, 메저포, 매크로포 나눠서 할 수가 없습니다.
BT 구간을 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제가 딱 정의해놨죠. 피흡착질, 그러니까 어저베이트가 단분자층, 모노레이어로 쌓이는 구간을 말합니다. 제가 이 장 전에 장에서 말씀드렸죠. 모노레이어로 쌓이는 구간. 마이크로, 메조, 매크로가 다 있던, 또는 마이크로만 있던, 마이크로 메조만 있던, 또는 메조만 있던, 얘네들이 단분자층으로 쌓였을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하는 비표면적 구간이 됩니다. 그거는 마이크로 포어일 때 틀리고, 그 다음에 메조 포어일 때 틀리고, 매크로 포어일 때 틀려요. 뭐가 틀리냐? 구간이 틀리다. 얘일 때는 피퍼 피제로가 낮은 영역 쪽에서, 릴레이티브 프레셔가 낮은 쪽에서, 그리고 메조는 그보다 좀 더 큰 쪽에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크로 포어는 또 좀 달라요. 매크로 포어도 어떨 때는 보면 마이크로 포어 영역대에서 잡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메조 포어 영역대에서 잡을 때도 있어요. 너무 포어가 없다면 금방 얘가 쌓여 보이거든요. 금방 그 포어가 없는 상태에서는 포어로 쭉쭉쭉 들어가는 어떤 시간적인 게 있어야 되고 그 압력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포어가 크면 그 압력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표면이 드러나 있는 것처럼 거기에 싹 쌓여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 포어처럼 빨리 잡을 때도 있고, 메조 포어처럼 조금 늦게 잡을 때도 있어요. 그에 대한 물질들은 보면은 카본 계열들, 마이크로포어 계열들이죠. 예, 카본 계열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뭐 여기 알루미나 제가 적어놨는데, 뭐 실리카도 있고 세리아도 있고 지르코니아도 있고 타이타니아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색깔이 하얘서 제가 그냥 알루미나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 같은 경우는 매크로포어 쪽에 들어가죠. 그래서 마이크로, 메조, 매크로 했을 때 얘네들이 영역이 다 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어렵게를 생각하시는데, 이 마이크로포어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한 0.005 부분부터 한 0.1 또는 0.15 그 정도 부분까지 잡아주는 게 이 마이크로포어 영역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조포어 영역대는 0.05부터 대략 0.3까지 또는 0.2까지 잡았을 때의 영역이 이제 메조포어의 BET 구간 영역이 되고요. 그다음 매크로포어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메조포어 영역에서 잡힐 때도 있고 또는 마이크로포어 영역에서 잡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흡착이 안 되는 시료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포어 영역대에서 잡을 때가 있고요. 어느 정도 흡착은 되는데 대체적으로 그래도 매크로포어 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메조포어 쪽에서 잡게 됩니다. 각각 물질에 따라 피흡착질이 어저베이트가 단분자층으로 모노레이어로 이루어지는 순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구간 설정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A라는 물질에 있어서 그 A라는 물질이 온도를 우리가 다 달리해서 만들었다. 그렇다면은 그 온도가 다 달라졌을 때마다 얘네들이 포어가 다 달라질 거거든요. 포어가 더 커지던지 아니면 뭐 더 작아지던지 아니면 없어지던지, 그거에 따라서 아까처럼 마이크로포어 영역대를 잡아야 될지 또는 메조포어 영역대를 잡아야 될지 매크로포어 영역대를 잡아야 될지 다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BET 설정 방법을 한번 영상을 한번 잠시 보시고 오시죠. 이번에는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BET 구간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압력 범위를 설정을 하는 거지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그 압력 범위를 설정 못하는 건 아니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각각에 있어서 마이크로포어와 그리고 메조포어 그리고 매크로포어를 갖고 있는 시료들입니다. 얘는 알루미나고요. 그리고 얘는 실리카 알루미나,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지올라이트입니다. 이 각각에 있어서 우리가 BET 구간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마이크로포어일 때, 메조포어일 때, 매크로포어일 때 구간이 틀리다. 진짜로 그런가? 한번 볼게요. 마이크로포어 같은 경우는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메조포어 같은 경우는 0.05부터 한 0.3까지 잡는 경우가 많죠. 근데 마이크로포어를 그렇게 한번 늘려볼게요. 0.05부터 대략적으로 한 0.05부터 0.3까지 잡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지금 보시면은 y 인터셉트 값이 마이너스로 되면서 BET 상수 값이 마이너스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BET라고 하는 어떤 이 데이터 값이 있는데 이 데이터 값들 중에서
기울기, y절편, C값 이런 것들이 다 플러스 값이 나와야 돼요. 자, 보시다시피 0.05부터 한 0.3까지 했더니 어떻게 됐나요? 데이터는 나왔죠? 그래도 나왔는데 y 인터셉트 값과 흡착 상수 값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걸 보실 수가 있죠. 이 값들은 무조건 다 플러스 값이 나와야 돼요. 플러스 값이 나와야 되는데 플러스 값이 안 나왔고, 또 하나 직선성 자체도 29 정도밖에 안 나왔죠. 이거는 그래서 데이터로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데이터를 못 쓰네 라고 하시기 전에 수정 작업을 좀 해주셔야 돼요. 제가 아까 0.005부터 한 0.1이나 또는 0.15 정도까지 잡는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모노 레이어로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멀티 레이어로 형성이 됐을 때 데이터가 밑으로 쳐지는 거예요. 이건 한눈에 보이니까. 그렇다면 얘를 발을 이렇게 옮기면서 저 밑으로 떨어진 애들을 지워주면 돼요. 자, 지웠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BT 값이 아까 300대였는데 400대까지 엄청나게 커졌죠. 그리고 기울기, y절편, C값이 다 플러스 값이 나왔죠. 그리고 이렇게 플러스 값이 나왔다고 오케이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직선성이 얼마나 잘 나왔나.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69까지 나왔네요. 그래서 제가 한 0.025부터 0.03까지 잡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번 잡아볼게요. 이 정도로 3포인트 정도 했더니 BT 값 차이가 없죠. 왜? 직선성이 너무 잘 나온 구간이었기 때문에 얘네들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직선성도 보면은 아까 1이었는데, 맨 끝에 게 1이었는데 이제 7이 올라갔죠. 그래서 8이 됐어요. BT 값의 차이가 없다. 근데 포인트가 3포인트만 있는 건 조금 뭐하니까, 그래서 얘들 포인트를 조금 더 늘려준 것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 마이크로포에 있어서 우리가 BT 값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 굉장히 피퍼 피자류가 릴레이티브 프레셔가 낮은 영역대에서 형성이 됐다, 모노레이어가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메저포를 갖고 있는 시료예요. 메저폰의 매크로폰의 또 뭐 마이크로폰에는 포어 사이즈 영역대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서 하는데, 얘는 지금 이쪽에서 영역이 되어 있고, 이거를 포어 사이즈를 보게 되면은 흡착도 지금 대략적으로 한 13 나노, 그러니까 130 옹스트롱 정도, 500 옹스트롱까지가 메조죠. 그리고 탈착을 봤을 때도 얘는 80대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메저포 영역이 맞다. 그렇다면 메저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잡냐? BET를 한번 볼게요. 얘를 조금 늘려보는데, 자, 이렇게 하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되고,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0.05부터 포인트가 한 0.058 정도에 있네요. 0.3까지 한번 잡아볼게요. 잡았더니 다 플러스가 나왔고 39 정도가 나왔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왔을 때 어디를 줄여주고 어디를 늘려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또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밑에 거를 올려줘서 얘를 직선성을 맞춰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위에 거를 내리면서 직선성을 맞춰줘야 되는 건지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그래프가 얘네들은 직선을 잘 만나고 있는데 올라가면서 얘가 하나가 위로 올라갔어요. 그렇다면 그래프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앞에까지 한번 보게 되면은 앞에 게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니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릎 구간이라고 하는데, 이 무릎 구간이 끝나고 멀티 레이어로 가는 찰나예요. 그럼 얘를 지워줘야 돼요. 압력이 높은 쪽이 직선보다 위쪽으로 올라가 있다, 포인트가. 그러면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처럼 여기처럼 직선보다 낮은 압력 쪽에서 직선보다 밑에 포인트가 있다, 그러면 이때는 밑에서부터 위로 줄여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얘는 뭐냐, 밑에서부터 위로 올려주는 거는 아직 모노리어가 형성이 안 됐어. 그러니까 압력이 더 차야 돼. 그래서 얘를 밑에서부터 위로 올려주는 거고요. 아, 난 다 먹었는데 왜 계속 여기까지 네가 설정을 했어? 그 전에 포인트에서 잡아주길 바래 라고 하는 어떤 신호예요. 그러니까 얘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해서 잡아주셔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49 정도 나왔죠. 그리고 BET 값. 근데 BET 값이 그렇게 차이는 많이 안 나요. 근데 아예 안 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다 플러스 값이 나왔죠.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메저포는. 그래서 메저포 같은 경우는 한 0.05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0.2나 또는 0.3까지는
거의 잡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더 좋죠. 이것보다는. 그 대신 BT 값은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죠. 1.2 정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잡아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얘에서 보니까 얘보다 얘가 더 위에 포인트에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까지 잡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잡으셔도 돼요. 직선성이 좀 마음에 안 들 뿐. 그리고 BT 값이 좀 달라질 뿐. 이거는 어떤 가이드지 이게 전체가 진짜로 딱 맞는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와 얘를 맞춰보면서 딱 맞았네. 0.3까지 잡으라고 했는데 이래도 이거 괜찮네 쓰셔도 돼요. 근데 하나 정도씩은 더 포인트를 건드려 보십시오. 그러면은 내 데이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선성은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제일 최적화된 결과로 사용을 하시는 게 항상 좋은 데이터와 그리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시리즈별로 연관성이 있는 데이터가 도출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매크로4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BT 구간은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볼까요? 0.06부터 0.2까지 잡았네요. 그러니까 얘는 매크로4 중에서도 뭐냐면 메저4 영역대를 잡을 수 있는 A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0.06부터 0.2까지 잡았을 때 모든 게 다 플러스 그리고 직선성도 좋아. 그때 비표면적 값은 0.29. BT 구간을 설정해 주는 방법은 시료들마다 다 틀리고 포어 사이즈들마다 다 틀리게 됩니다. 화면 잘 보고 오셨죠? 그래서 포어 영역에 따라서 상대 압력의 범위를 다르게 설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같은 물성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 온도에 따라서 마이크로 포어가 될지 메저 포어가 될지 매크로 포어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도 소송 온도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가 나온 걸 보고 설정을 달리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BT 설정의 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잘 모르시겠다면 주소로 또는 이메일로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화 통화도 괜찮고. BT 분석은 되게 쉬워요. 분석은 되게 쉬운데 그 이후에 얘네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범위를 정할지 그런 등등에 있어서 약간 모호하게 알고 계시거나 또는 전혀 감을 못 잡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런 분들의 고민을 조금씩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많이 홍보해 주세요.